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토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자, 세 번째로 저희가 알아볼 주제는 대외적인 신뢰도 측면에 대해서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의 차이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확실히 약간 주제가 네,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면서 네. 내용들이 좀 무거워지네요. 아, 확실히. 그럴까요? 목소리도 무거워지셔가지고. 아니 이게 이게 확실히 약간 네. 흥미 유발해서 좀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게 좀 있네요. 네, 중간중간 드립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 왜냐 저번에 할 땐 되게 자유로웠는데 네네네. 오늘 할 때부터는 이게 약간 정해져 있는 내용들이 있고 그렇죠. 정보 전달 쪽으로 가다 보니까 네네. 좀 다른 것 같아요. 뭐, 아니, 정보 전달 하고 싶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처음에? 맞다. 아 됐어요. 죄송합니다. 참. 자, 셋째 하겠습니다. 네. 이제 대외적인 이제 신뢰도 측면에서도 이제 차이점이 있는데 이제 개인 사업자는 대표자 개인에 의해 자유롭게 운영되는 반면 법인 사업자는 법을 근거로 탄생한 새로운 인격체고 거기에 주주와 대표이사로 구성되어 운영되기 때문에 대외적으로는 신뢰성 부분에 있어서는 더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기관에 입찰을 넣는다던가 아니면 금융 대출을 받을 때에도 개인 사업자보다는 법인 사업자가 이제 훨씬 유리한 면이 있고요. 그래서 게다가 사업자 간의 거래가 발생할 때도 왜인지는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개인 사업자보다는 법인 사업자에 조금 더 안정감을 느끼고 법인 사업자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리 개인 사업자가 뭐 편하고 뭐 유리하다고 하더라도 본인 사업자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이 어딘가 기관에 입찰을 넣는다던가 아니면은 대출을 초반부터 받아야 된다라고 하시면 오히려 이제 그런 부분들은 하나의 이제 부수적인 이유가 되는 것뿐이기 때문에 가장 주된 목적에 따라서 법인 사업자로 처음부터 내시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니까 앞서의 토픽이었던 저희 자금의 소유권 부분하고도 이어지는 내용일 것 같아요. 신뢰가 있다는 것은 자금의 통제력이 법적으로 어떤 있다 보니까 변호사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렇게 연결짓는 아니 진짜 그러니까 정리를 잘하시네요. 왜 신뢰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왜 신뢰가 있는지 몰랐거든요. 물론 단어가 더 멋있기는 해요. 근데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분명히 그런 측면도 분명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 로피통에서 이제 상담을 오시는 분들도 대부분 결국 법인 설립하시는 이유가 약간 이 측면에서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정부 지원금도 받으셔야 되고 변리사님은 자꾸 듣고만 계시고 질문 좀 해주세요. 그 로핏은 법인 설립 안 하나요? 그건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신뢰도 측면에서 일단 변호사님 믿고 하지만 근데 변리사님 그 맞지 않나요? 정부 지원금을 지원할 때 오히려 개인보다는 법인이 더 유리한 면이 있지 않나요? 네. 그렇게 단답형으로? 네. 근데 진짜로 그 창업 지원금을 이제 받아서 이제 집행을 할 때 뭐 이런 법률 서비스, 이제 전문 서비스는 그런 걸 이제 굳이 가리지는 않는데 좀 목돈이 드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개발 비용이라던가 이제 뭐 그런 이제 그 비용은 좀 가급적 이제 지원 사업마다 다르긴 하지만 법인 사업자 좀 국한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최초 자본금 어차피 제한이 이제 100원만 있어도 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설립을 그래서 뭐 100만 원이나 500만 원으로 해가지고 아예 그냥 적지만 법인으로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요즘. 제가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자본금은 뭐 얼마로 하는 게 최적인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게요. 네. 근데 뭐 딱 정해진 답은 없고 뭐 법률상으로는 100원 이상은 가능하지만 특별한 뭐 이유가 없는 이상은 100원짜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는 아직 못 봤고요. 그 스타트업의 경우에 가장 최소 금액이 100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100만 원이고 근데 나중에 투자를 받으시거나 이럴 경우에는 향후에는 이제 유상 증자를 통해서 이제 자본금을 늘릴 수 있는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절차를 통해서 현재는 지금 법인을 설립하고 싶지만 돈이 이제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100만 원짜리 설립을 하고 나중에 돈이 마련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유상증자를 통해서 자본금을 늘리는 작업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어떤 규정된 규제가 있지는 않은 거군요. 그러면 자본금에 대해서는. 네. 세무적인 관점에서는 최초 시작할 때 최소한 임차 보증금만큼 이상은 넣으시는 게 좋아요.
자본금으로. 예, 왜냐면 어차피 바로 그 부분 그 금액만큼은 이제 쓰여져야 되는 부분이고 그 이후 지출에 대해서는 뭐 개인 돈으로 처리하더라도 그 부분마저도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면 바로 가수금이라고 하는 부채 계정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 재무 상태로 봤을 땐 처음부터 부채가 발생해 버리니까 아무래도 뭐 또 다른 대출이나 입찰에는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정말 최소한 이제 임차 보증금 이상 제가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그것도 약간 그 대외적인 부분도 이거 마찬가지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가끔 물어보시더라고요. 뭐, 네, 맞아요. 뭐 맞아요. 투자나 이런 지원 사업 이제 심사 때도 이제 얼마나 이제 넣어놨냐라는 걸 하는데 심사위원 쪽에서 물어보신다고요? 몇 번 그런 거?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음, 저희는 그렇게 적지 않았으니까 자신 있게 했는데 음, 일부 몇몇 분들은 조금 이제 겸연 적게 약간 뭐 오. 저희 10만 원 가지고 했는데 10만 원. 10만 원은 음, 10만 원이면 몇 주가 나오나요? 뭐 100원짜리 와, 10만 원. 예전에 그거 문의하신 적이 있어서 제가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다고 얘기했더니 네. 연락이 없으셔서 10만 원이면 천주밖에 안 되는. 왜냐면은 네, 보통 그쵸. 혼자서도 만약에 설립을 할 수도 있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런 요건이 없으면 그냥 뭐 대충 해볼까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자본금이 뭐 이렇게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자본금을 10만 원으로 할 때하고 1000만 원으로 할 때하고의 마음가짐도 다르고 완전. 이게 사실 뭐 1000만 원이든 뭐 10만 원이든 법인이기 때문에 이 나중에 정리하는 데는 좀 번거로운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보다 좀 번거롭잖아요. 네. 그러니까 번거로운 절차는 사실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자본금의 경중에 따라서 약간 느끼시는 게 조금 다른 것 같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초반에 투자된 초반에. 돈이 있으니까. 네, 그러면 저희가 신뢰도 측면에서 한번 그런 얘기를 하면 할수록 법인에 대해서 어떤 규제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거래에서도 좀 더 신뢰를 받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